알면 당신도 법대랑. 에헤라디어 법대로 살자. 예, 법대랑과 함께하면 만사형통하길 바랍니다. 법대랑 MC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에헤라디야. 법과 함께 살고 지고 법의 꽃이 되고 싶은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에헤라디야. 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 법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이 에헤라디아가 이게 이제 그 우리 민요에 나오는 추임새인데 예. 역시 그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 있는 전 팀장은 잘 안 어울리네요 이게. 아, 참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 자꾸 두 분한테 맞춰서 시키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 저는 신변은 되게 잘 어울린다. 우수하게. 되게 잘 어울려. 색깔도 흑색이에요. 에헤라디아 되게 잘 어울려. 법과 함께 살고 지고 에헤라디야. 아우 정말 예. 재밌네요. 예. 아 요즘에 근데 예. 사람 만날 일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맞아요. 편의점 막 이런 데도 무인 판매 업소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아리송한 씁쓸하죠? 생각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상 쓸 일이 별로 없어졌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개에게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도 예. 구속되고 구금되는 법이 예?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여기는 동물 보호법이 엄청 발달한 나라네. 맞아요. 멍멍이에게도 인상을 쓰면 안 되는 법까지 있네요. 근데 이제 미국은 진짜 그 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주마다 법이 다 달라서 이게 주를 옮길 때마다 헷갈리겠어요. 예, 재밌는 법도 많죠, 미국은. 아니 저는 사실 미국법 영리법을 좀 네. 공부를 했는데 네. 우리 작가님께서 텍사스 주에서는 텍사스? 네, 이 범행을 네.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네. 먼저 통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통지를 하면 나중에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네 집에 도둑질하러 갈 거야 라고 먼저 통지를 하고 나서 네. 범행을 저지르면 실제로 감형을 해준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뭐 쾌걸 네. 조로예요? 자, 오늘 갑니다.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요. 뭐 이런 이제 자신만만함이 있는데, 야, 이거 재밌다. 네. 예. 자, 이참에 우리도 법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전 팀장 신변은 만일 마음껏 한 개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뭐 만들고 싶어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법이 하나 있는데 먼저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네. 회사에선 욕먹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방송이 늘다 보니까 네. 방송에 출연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에서 좀 빼주면 어떨까. 야, 너무 이기적인데. 방송에서 일한 만큼 회사에 가서 더 해야지 회사에 좋아할 것 같은데. 회사를 열심히 알리니까요. 예. 저는 예. 이미 나온 법만으로도 너무 벅차요. 아, 그래서 줄여, 법이 얼기설기 조금 약하게 있어야 네, 변호사도 네, 먹고 네. 사는데 법이 너무 많다 지금. 아, 오히려 지금도 너무 많다. 지금 너무 많아요. 과잉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네. 아유, 그 저 처제가 네. 우리 아내한테 언니, 야,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카톡을 했나 봐요. 깨톡을.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보니까 집이 너무 호화스러운 거야. 그래서 저 보다고 이거 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봤더니 그분들이 잘 사는데 네. 잘 사는 분들이 밤 11시, 12시까지 뭐 이렇게 물건을 팔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야, 이거 다 그냥 허울 좋은 거고 내가 봤을 때 이걸 렌트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SNS 진실 무슨 뭐 홍보법. 그 뭐예요? 아, 그 진짜 진실만 올리기. SNS에서도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만 얘기해라. 그게 근데 일일이 어떻게 다 확인하죠? 제가 그 위원회를 하나 만들려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뭐 나쁘진 않네요. 네. 저는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런 법이라면 저도 하나 아이디어를 보태자면은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준 경우에 남편이 절대로 잔반을 남기지 말 것. 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아내가 주는 거는 남편 잔반 금지법. 잔반 금지법. 남편만. 남편만. 재밌네요. 예, 법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게 모든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네.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법으로 실제로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 탐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드라이법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아 이거 근데 배경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청춘법 랩소디 바로 청년법입니다. 아, 랩소디. 제가 음악 넣어드릴게요. 네. 불러주실래요? Mama, I just kill the man. Put the gun against his head. Mama, like this song, yeah. 가사를 몰라? 가사를 모르네요. 이 퀸의 야, 랩소디. 랩소디. 어마어마한 노래인데. 네. 자, 그렇다면 청년들을 위한 아름다운 랩소디. 법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법으로도 랩소디를 불러드려야 됩니다. 가뜩이나 힘든 시절이니까 파이팅, 힘내라, 뭐든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참 요즘에 청년들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수치나 통계로 봐도 많이 어려운 형편이죠. 사실 그 청년 실업률 같은 데이터는 네. 매년 상황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딱 눈에 보더라도. 그래서 구직을 원하지만 취업이 안 되는 수치를 실업률로 보면 10% 내외. 그래서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조금씩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는데요. 잠재 취업 가능한 구직자까지 집계한 확장 실업률. 체감 실업률은 25.1%나 됩니다. 그래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마어마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직 스트레스는 당연하고 이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취업 포털 사이트 한 곳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요. 가장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돈 때문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무려 40.1%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각하네요, 진짜 수치상으로. 자, 그렇다면 취업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법태랑이 마련한 청추법 랩소디 그 첫 번째 법안 뭐죠? 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네.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법입니다. 그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네,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기존에는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통과된 개정안은 네. 취업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아, 구직 촉진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직 활동 중에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일한 경력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알바 경험도 취업 경험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취업 경험은 상관없다. 그럼 다른 자격 요건은 또 어떻게 되죠? 네, 청년 만 18세에서 34세 가구 단위 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 원 이하일 경우인데요. 이 기준, 이 소득 재산 요건만 갖추면 1인당 최대 300만 원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거지 월 300은 아닙니다. 아, 네. 최대 300. 네. 예. 이거 어떤 분들은 착각하실라. 월 300씩 꼬박꼬박 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1인당 있는데. 50만 원씩 하면은 6개월 정도 받을 수가 그러네요. 있겠죠. 예. 네. 그나마 그래도 조금 숨통이 틀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심적으로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작년 연말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관련해서 했거든요. 네. 청년 구직자 5명 중 2명이 구직 지원금을 받았고요. 그 사용처를 보니까 1위가 생활비 25.7%, 2위가 자격증 따는 비용으로 23.9%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법태랑의 주제 청춘법 랩소디. 저희가 붙인 제목처럼 구직 지원금이 청년들에게 격려가 되는 아주 훌륭한 랩소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청춘, 청년 하면 국회에서 이분을 단번에 떠올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법안 이야기는 바로 이분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그동안 국가가 그들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었을 지언정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 방해죄의 처벌 범위에 네. 포함되지 않았던 이런 채용비리 청탁자, 네. 갑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을 하고요. 채용비리가 죄다라는 그렇죠. 것을 이제 인식을 문법이 시키자. 인정해야죠.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이제 형사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을 하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3배 이하의 부과금을 지급하도록 주휴수당이나 뭐 퇴직금 지급 의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주당 노동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 예외를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는 거죠.
국회의원 중에 최연소, 유일한 20대, 걸어다니는 화제 인물, 국회 패셔니스타, 퍼포먼스의 달인, 수식어가 많아도 너무 많죠? 예, 국회의원 중 최연소, 유일한 20대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진짜. 지금까지 나온 의원님 중에서 가장 많은 수식어가 붙는 화제 인물입니다. 예. 어쩌다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었을까요? 아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 않았나 아. 싶습니다. 지금 최연소 중에 최연소 계속 이제 뭐 사실 나이는 상관없는 네,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붙어요. 어쩔 수 없이 수식어가. 예. 그래서 좀 불편한 일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겁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만의 어떤 슬기로운 국회 생활 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국회 와보니까 사실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인사 잘하고 아, 이것도 하나의 네, 조직입니다. 국회 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원피스를 입고 등원하셨을 때 그때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거 확 이제 눈길을 사로잡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도해서 입으신 건지 아니면은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신 건지. 아, 사실 이제 국회가 언제나 이렇게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만 상징되는 것이 네네네. 아, 좀 시민들을 닮은 국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네. 복장을 자유롭게 입었었고요. 예. 그 정도로 논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국회 당시 본회의장 안에서는 누구도 뭐 말씀하시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자고 일어나서 예. 논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 다음부터는 더 화려하게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이거 봐라 반응이 이렇게 나오네? 뭐 이렇게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하나는 그게 좀 평범한 원피스였어서 좀 다른 또래 여성분들이 자기 복장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나 있었고요. 예. 또 갑자기 패션으로 이름이 붙으니까 아, 이제 좀 잘 입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검은색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러게 오늘 이렇게 분홍색일 줄 알았어요. 저도 분홍색 정장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패션 정치라는 표현을 기자들이 썼습니다만 이게 또 류 의원님식의 정치가 아닐까도 싶은데 어때요? 류 의원님의 생각과 맞아 떨어지는 표현인지. 뭐 패션 정치라고 네. 저는 표현해 주셔도 좋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걸 보면 네네. 뭐 단식을 한다거나 뭐 농성을 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자신들의 소식을 알리기가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옷을 한번 입고 기사 한 줄 날 수 있다면 사실 그 당사자분들께서는 바람하지 않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패션 정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그만큼 관심을 안 가져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약자분들 또 네. 소외받는 분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에서 좀 나왔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보라색 원피스. 또 등 뒤에 타투가 그래서 지금 보라색 입고 왔잖아요. 저 지금. 보라색 입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타투가 안에 숨어져 있는데 그 국회 앞에서 이제 이런 이색 시위 하셨는데 네. 역시나 아마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의미도 좀 있고요. 아, 네. 사실 제가 국회 오기 전에 네.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에서 홍보부장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있던 노조에 타투이스트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찾아오셨었어요. 나도 노동을 하는데 불법이라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하면서 처한 현실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연이 국회로 이어져서 제가 합법화하는 데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법명을 문신어법이라고 하지 않고 타투어법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뭐 문신어법을 생각했었거든요. 법에 이왕이면 이제 외래어보다는 그래도 그죠. 한국말을 쓰는 게 좋고 문신이라는 단어와 타투라는 단어를 구글에 각각 이렇게 좀 검색했을 어감이 때 달라요. 문신이 네. 약간 부정적이에요. 이미지가 나오는 결과가 달라요. 맞아요. 문신은 문신은 그냥 약간 조폭으로 나오죠. 그렇죠. 용문신 네, 말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별달리 나오는 게 없는 반면에 타투는 좀 더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견을 좀 깨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무엇보다 이제 국제적으로 저희가 게임을 놀이라고 굳이 바꿔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타투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서 네, 타투어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그 등에 하셨던 타투가 그냥 타투예요? 아니면 헤라예요?
아, 스티커입니다. 사실은 진짜 타투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저는 괜찮은데 네. 그 아, 타투 그렇지. 해주신 분들 신고 당할까봐. 아. 네. 그 걱정 때문에 스티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게 네. 궁금했어요. 합법화되면 정말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그 주변에서 후회하는 분들도 보긴 봤습니다. 이니셜 새겼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지우나 아, 그런 분들도 있긴 그것은 좀 하던데. 신중해야겠죠. 맞아요. 사실 타투는 네. 이게 조금 오래 새겨지는 것이다 보니 네. 또 고민하는 과정까지도 타투의 일부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새길지에 맞아, 대해서. 맞아. 네. 또 한 가지가 네. 특히 또 여성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저는 이런 법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강간이나 뭐 추행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 네, 형법 제32장을 전면 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정의당의 5대 입법 과제이기도 하고 8월에 네네. 이제 발의 1주년을 맞이를 했거든요. 이름이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형법. 네, 이름이 좀 길죠. 예. 강간 및 강제 추행의 그 죄 구성 요건에 네. 동의 여부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라서 이제 비동의 강간죄라고도 불립니다. 기존에는 강간이나 추행에는 어떻게 보면 구성 요건에 뭐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비동의 자체가 구성 요건에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성폭력 범죄가 폭행 또는 협박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동의 여부, 예. 그리고 이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사용한 뭐 성교, 그리고 심신상실, 항거 불능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화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고요. 처벌을 강화를 했습니다. 뭐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시대가 많이 변하고 네네.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법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유형이니까 이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동의 안 하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행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강간이고 성추행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강간이라는 것이 동의 있는 강간이라는 것은 성립할 있을 수 수 없는 없죠. 예, 있을 수 말이거든요. 없죠. 어쨌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이제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그렇죠, 하고자 그렇죠. 할 때는 이제 처벌받아야죠. 예, 예. 강력하게 네, 처벌하겠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또 이제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춘법 랩소디. 혹시 뭐 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 랩소디라는 노래는 좋아하시는지? 마마 뭐 나오면 듣는 노래. 옛날 노래니까요. 제가 노래를 그렇게 찾아 듣진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옛날 노래. 류호정 의원의 우리 청년의 미래 네, 청년 노동 3법인데요. 그 첫 번째는요. 노동 킬 비리 채용 갑질 처벌하라 채용 비리 처벌법입니다. 야, 요거는 퍼포먼스가 또 장안의 화제였죠. 킬빌을 패러디한 네. 킬비리. 청년정의당은 오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저를 센터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청년 국회의원 류호정의 마이크로 부정을 지적하고 조사와 대책을 촉구해서 전처럼 오류를 시정해내겠습니다. 킬비리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채용 비리 신고센터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그날 이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뒤로 이제 신고가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직 예.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네.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례들을 좀 유형화를 해서 법 제정까지도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그 비밀리에 개인 현재까지. 보호하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비리들이 있는지 이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입법까지 이어진 게 바로 이 킬비리 채용비리 처벌법이잖아요. 근데 요즘 기사들 보면 진짜 채용비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뭐던가요? 저희 상식으로는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채용 비리는 누구나 이제 범죄라고 나쁜 짓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탁자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정말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군요. 그렇죠. 공공연해지는 거죠. 네.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제 네네. 더 이상 그런 말로 끝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사실 처벌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 방해죄라는 것이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채용 업무를 방해한 실무자나 아니면 그 뭐 임원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죠. 그 임원 정도만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채용을 청탁한 뭐 고위 관료라든지 예, 예.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꼬리 자르기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갑은 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네. 해봤자 이제 뭐 예. 인사팀장님 같은 분들이 예. 나와서 예. 아주 업무 방해 안 받았는데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채용비리 처벌법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기존의 업무 방해죄의 처벌 범위에 네. 포함되지 않았던 이런 채용비리 청탁자, 네. 갑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을 아, 하고요. 그러니까 청탁한 사람이 이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네. 갑. 네. 그리고 이제 그 갑에게 청탁을 받은 받은 을이 있을 거 을. 아니에요. 아마도 네. 뭐 그 회사의 임원 관계자. 정도. 네. 네. 그리고 이 사람 채용해 하고 이제 그 지시를 받았을 뭐 인사팀장이라든지 인사팀에 있는 사람? 병. 병.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채용된 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 분 더 있죠. 그로 인해서 탈락한 그 청년. 아. 네. 그래서 처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고 그 갑을병정이 다 처벌받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오간 뭔가 금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 이상적인 방법이고 좋은 얘기신데 이게 문제는 채용 비리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우선은 그래서 이제 형사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네, 건데요. 네. 우선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네. 수사기관의 임무가 부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접수하거나 비리 혐의를 인지하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렇게 네. 뭐 검찰이 기소하고 네. 또 법원이 처벌하고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채용 비리라는 것이 워낙 음지에서 일어나다 보니 내부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찾아내기는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저는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렇게 해서 드러난 범죄마저 지나가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수를 떠보자. 네. 네, 이런 마음이신 것 같고. 채용 비리가 죄다라는 그렇죠. 것을 이제 우리 인식을 법이 시키자. 인정을 해야죠. 네. 네. 자, 그럼 다음 번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류호정 의원의 청년 노동 3법 두 번째는요. 킬체불 임금체불 무법천지 아웃 임금체불 방지법입니다. 이 임금체불 문제는 체불 사업자에게 그 벌금을 이미 때리지 않나요? 그렇죠. 기존에도 뭐 어떤 처벌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이제 형사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반의사 불법죄 요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인가요? 그러면은? 네, 지금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을 하고 또 이런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지금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또 늘리고.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3배 이하의 부과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여기 지금 보강이 됐네요. 그래도 요즘 보니까 IT나 게임업계 임금체불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왜냐면 요즘에 이게 우리나라가 IT나 게임업계가 엄청 화랑이잖아요. 지금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 86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 그래요. 발견됐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1억 3천만 원이 넘는 임금체불 그리고 초과 노동 시간을 기록을 못 하겠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런 대형 IT 회사도 이런 마당에 네. 이제 무수히 많은 다른 이제 중소기업들은 또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연한 노동 착취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류 의원님도 한때 게임 회사 다니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떤 직장 내 부조리를 경험하면서 노조를 설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저도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못 받으신 거예요? 몇 저는 달치를?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요. 네. 당시에 다른 게임 업체에서 네. 자살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이 있었고요. 예. 저도 몰랐던 떼인 임금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게임 업체의 만연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 공고사직이 좀 일상적으로 있다든지 오전에 나왔는데 그때 공고사직을 하고 오후에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뭐 사실 조금 수평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수평적이지 않은 조직 문화. 뭐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이렇게 목도하고 난 후에 이 문제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조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국회로 오신 거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는 만들던 과정에서 네. 저도 그 아까 문제라고 얘기했던 네. 그 공고사직 네. 설립 공고사직을 과정에서 당하신 거예요? 네, 잘렸고요. 당시에 저도 이제 뭐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녹취를 네. 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 내놔. 네. 한 상황에서 사인 안 하면 못 나간다. 이런 좀 이상한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대신에 이제 노조가 생기고 나서는 그런 부당한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죠.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관심을 갖고 국회 들어와서도 이런 법안 발의에 더 관심을 갖고 행동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법안. 나누면 해가 되는 쪼개기 고용 킬. 쪼개기 알바 방지법입니다. 지금 저 킬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킬 비리는 하셨는데 그럼 킬 체불, 킬 나누면 해가 되는 쪼개기 고용 요것도 다 시리즈로 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옷 입으시고? 고민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퍼포먼스 한 법안들은 네. 다들 많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모든 법안들이 네. 뭐 약식으로라도 기자회견을 하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네. 킬 비리만 머릿속에 있어. 그렇죠. 이러니까 계속 간결하긴 퍼포먼스를 하네. 하게 되는 거예요. 강렬하게 네. 요즘 그래서 업주들이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쪼개기해서 쓰려고 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노동법상 빈틈을 활용해서 쪼개기 아르바이트나 뭐 위장 프리랜서 계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최저임금을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를 또 많이 하는 청년층인 거죠. 네. 특히 이런 주휴수당이나 뭐 퇴직금 지급 의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주당 노동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14시간 59분까지 시키거나 대타를 가끔 이렇게 오는 경우에도 네. 14시간 30분 하거나 아니면 15시간 일을 시켜놓고 쉬는 시간을 30분을 넣어버리거나 갖가지 이렇게 악용 사례가 협박. 발생하는 거죠. 보면은 최저임금 이제 인상 때문이 가장 주요한 원인일 것 같아요. 14시간만 일한다고 네. 했을 때 14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두 개 할 때와 네. 28시간짜리를 하나 할 때 한 명 할 때. 네. 그랬을 때 임금 차액이 한 16%에서 7% 정도 차이가 꽤 크네요. 나거든요. 네. 네. 그 청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러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시는 네. 사업주분들, 자영업자분들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런 화살이 아래로 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임대료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쪼개기 알바 방지법 그중 하나가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고요. 또 하나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현행법에는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이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일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예외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 예외를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는 거죠. 삭제하고. 그래서 4주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를 이제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뭐 그렇게 해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시간이 짧더라도 4주, 그러니까 한 달을 채워서 일을 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무조건 줘라.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뭐 쉽게 말하자면 그런 그러니까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을 네. 좀 개정을 해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단순히 노동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런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에 대한 좀 차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게 말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어려워져서 보시는 분들께서 또 채널을 돌려버리시면 아니요. 그래서 걱정이 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네, 거예요. 네. 예. 모두가 뭐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하는 시민이라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당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권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1년 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나는 그냥 스스로 이때 그만둬도 못 받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현재. 그렇죠. 앞으로 네. 이 법이 좀 개선이 되면 네. 어떻게 비례를 해서 뭐 책정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네네네. 이런 편법이 모든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예. 특히나 일부겠죠, 일부. 네, 압도. 그리고 이제 네. 대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뭐 네. 대학가의 아르바이트장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오히려 좀 도시 외곽에 있는 곳들은 인력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꼼수를 쓰면 안 그래도 오지 않는 인력이 더 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가진 자들만 그러니까 비닉스는 주의꾼이네요. 네, 그렇죠. 알바를 많이 찾는 곳에서는 그냥 알바생들이 많이 오니까 너 아니어도 돼. 예, 이거죠. 이걸 활용해가지고 자기 네, 이제 비용을 좀 활용하고. 아끼려고 하는 거고. 네. 또 딴 곳에서는 또 알바를 찾고 싶어도 못 찾는 상황이고 네, 그런 이제 이렇게 돼 상황들이 있는 있더라고요. 현실이네요. 예. 자, 킬 비리 쪼개기 알바 방지법 이게 이제 의원실에서 나온 명칭인 것 같은데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의원님이 직접 내신 거예요? 아니면 의원실에 있는 다른 그 참모들께서 내신 거예요? 때로 이것이 이제 젊은 의원실의 힘이 네네. 아닐까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평균이 만 35세 정도 되거든요. 의원 보좌진이. 평균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공통점이 또 거의 없는 분들끼리 모여서 협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튀고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내용을 다 준비하고 나면 네.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홍보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제 가감 없이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 잘 되는 거네. 가감 없이 이야기를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네. 뭐라 하지 않아요. 일단 다 일단 쏟고. 뱉어놓고 네 거기서 이제 오. 삭제해 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을 채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중요해요. 예. 그렇죠. 뭘 냈는데 민망한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아이디어를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유롭게 해둬야죠. 그러니까. 네.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류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가 투명 인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 투명 인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약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저희 당은 이제 이름이 있어도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투명인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노회찬 대표님 말씀 중에 있었던 거거든요. 김 씨, 박 씨, 아줌마, 아저씨로 불리는 이런 노동자들로부터 권력이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런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서민까지 이런 분들을 위한 무기가 되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자, 오늘 그 저희 법태랑에 나와주셨는데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소감이?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죠. 이 주제 자체가 이렇게 가벼운 주제는 아니에요. 제가 예. 법을 조금 더 쉽게 네. 이야기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해왔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도 아니요, 근데 법의 내용이 뭔지는 저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로도 좀 그려주시고 해주시나요? 아, CG? 네. 그 제작진 난리 났네요, 지금. 네. 예. 앞으로는 또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입법에 대한 계획? 네, 우선은 이제 네. 제가 이제 발의한 많은 법안들이 예,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들을 좀 통과시키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산업재해 문제라든지 예.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좀 올해까지는 힘을 쏟고 싶습니다. 우리 류호정 의원님 앞으로도 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 자체가 좀 사라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했고요. 하나는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그 시간도 저는 아깝거든요, 사실은. 그걸 안 하시더라도 이 좀 관심 갖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의 좀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알릴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류호정 의원님을 뵐 때 그 용기와 그리고 그 어떤 마음이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투명 인간들을 대변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그 실천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생각만 하고 못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끝난다는 네. 얘기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시청자분들께. 예. 네, 제가 첫 임기 시작할 때 아무래도 최연소 그리고 뭐 최연소 비례대표 국회의원 뭐 네네. 각가지 이제 낯선 타이틀들을 달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도 좀 낯설어 하셨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런 젊은 정치인 한 명 있으면 좋구나라는 인식 심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투명 인간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이 법, 저 법, 별거 다 물어봐도 좋습니다. 저희는 어떤 거나 여러분께서 다 올려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법태랑표 무엇이든 물어보살. 갑자기 또 도사님 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내가 그 프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도사님 같은 분위기니까 이런 법도 물어봐도 되나요? 이제 술 먹다가 해롱 해가지고 나도 몰래 비자금을 버튼 실수로 아내 계좌로 송금을 했다. 이 찾을 방법 없나요? 본인 얘기죠. 얘기해요. 근데 아무런 특별한 목적이나 대가도 없이 돈을 줬다.
이거는 증여입니다. 아, 증여는 이행이 완료가 되면 다시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저희 그 군구법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보시는 분들은 요 비슷한 내용 했다는 거 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 돈 찾으려다가 전 팀장 인생을 날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내에게 네. 통 크게 잘못 보냈다고 하면 술 깬 다음에 당신 써! 다음에 필요하면 내가 또 쏠게. 이렇게 역시. 얘기하는 게 목숨을 연명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결혼 생활을 해본 남자들이라면 다 알만한 그런 노하우예요. 예. 자, 오늘은 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오늘 주제는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머. 네. 또 오늘 멜로인가요? 우리가 있잖아요. 멜로 하면은 멜로 안 어울려 우리. 그것도 코믹이도 해. 그러니까 두 분 코믹 멜로. 때문에. 안 웃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지만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법대랑은 고민을 해결할 법만 찾아드리면 되니까 오늘 저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 이별을 내가 어떻게 견디니? 너라면 할 수 있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는 거야. 아무리 먼 길을 가도 결국 돌아오는 거야. 아니. 나는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릴 거야. 네가 나보고 라면 먹고 가지 않을래? 라고 했잖아. 아니. 라면 질렸어. 3년을 만난 남친에게 느닷없이 이별 통보를 받은 정서 씨의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무조건 돌리고 싶어하던 그녀는 친구와 함께 우연히 찾게 된 점집에서 신묘막측한 제안을 받습니다. 물어 무엇이다? 자, 왜 이 법보사를 찾아왔는가? 보살님, 남자친구가 3년을 만났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헤어지자는 거예요. 사랑이 변한다고 하지?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 아니 어떻게 그걸 아세요? 어머, 정수야, 내 말 맞지? 100% 보장 법보살. 그리고 처음엔 라면 먹고 갈래 하고 묻더니 이젠 라면 지겨워졌어 라고 하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세요? 하하. 그러니까 모르는 것 빼고 알 건 다 아는 법보살이지. 자, 내 말대로 해. 어떻게 해요? 요즘 어떤 시대야? SNS 시대 아니야? 아니야, 맞아. 대답을 해. 맞아요. 맞지? 네. 자, 유튜브 굿이란 게 있어. 이게 세계 곳곳 안 다니는 데가 없거든. 그런 인터넷망을 이용하니 힘이 있겠어, 없겠어? 당근 있겠죠. 그럼 남친 마음도 인터넷을 타고 돌아오는 건가요? 똑똑한데? 헤어진 연인의 연락을 부르고 동시에 연인의 마음을 되돌린다는 너튜브 굿이란 말에 정서 씨는 적금으로 차곡차곡 모아온 450만 원을 선뜻 건네고 법보살에게 굿을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따르릉. 자기야. 여보세요? 자기야. 여보세요? 저기. 여보세요? 안 들려요. 잠깐. 뭐야, 또 안 받았어? 또 안 받는 거야? 세 번째는 받긴 했는데 안 들린대. 가자, 당장 가자. 효과도 없는 굿판 벌리고 사기쳤으니까 사랑은 못 돌려받아도 돈은 돌려받아야지. 보살님, 당장 제 돈 주세요. 보살님, 뻥쟁이야. 100% 남친 마음 돌아온다며. 근데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아니, 내가 언제 100%라고 했지? 그리고 환불해준다고 우리 약속을 했던가? 계약서 있으면 갖고 오든지. 수리 마수리 샬라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치기치기 차카 초코초코. 그 뭐예요, 마지막에? 몰라요? 아니, 슈퍼보는 아는데. 나라라 슈퍼.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아이가 좋아해. 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법보살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도 이런 점집을 찾아가서 사기를 당하는군요. 이게 사실은 좀 요즘에 청년들이 굉장히 답답한 그러니까. 그런 시대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어. 네, 그 젊은 친구들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 가보면 꼭 있는 게 바로 타로 점집. 맞아.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 있잖아요. 이런 네. 마음을 툭 터놓고 어떤 조언이라도 듣고 싶을 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심리 치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자, 아무튼 그나저나 남친 마음도 못 돌린 이 무속인, 이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나?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안 될 될 것 것 같은데. 같은데. 왜냐면 이거는 사기죄라고 말하기 좀 저는 좀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만 돌리지 못했네. 그러니까 사기 아니야? 내 돈 그냥 꿀꺽 삼켰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뭐 무속 신앙이라는 거는 결과가 딱 이루어져야지만 완성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기원을 잘 해주고 그 재례를 잘 지내줬다면, 예를 들면 굿을 잘 해줬다면은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마음의 위안, 어떤 평화, 위로를 받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사기죄가 될 때는 따져봐야 될 것이 그 정말로 제대로 그분이 무속적인 방법,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기도를 잘 뭐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려줬다면은 그 비용이 뭐 딱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범죄다라고 사기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연 보니까 인터넷 굿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굿을 진행하는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굿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달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되면 좀 얘기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 어때요? 실제로 한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그 굿을 하라고 들인 돈을 굿을 정말 드리기 위해서 쓴 돈이 아니라 이건 그냥 내 생활비로 쓰고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으로 그러니까요. 대신 보내줬다. 이거는 재활용.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전에 딴 사람 건데 이걸 네. 계속 똑같은 거를 돌려서. 그렇죠. 예를 들어 처음부터 설명을 할 때 내가 촬영해둔 굿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너한테도 부적을 효과가 한꺼번에 많이 있게 써놓은 것처럼. 효과가 있게 해줄게라고 설명했던 게 아니라면 나만을 위한 굿인 줄 알고 뭐 기도비를 드렸는데 그거를 계속 재탕한다면 이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 네. 예. 근데 뭐 저희가 무속인 분들을 다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분들이 그 철학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실제로 이 철학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마음속에 바람이 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속아 넘어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어쩌죠? 이게 법원에서 사실은 이 굿에 대해서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한 게 있는데 굿값이나 이 기도비 명목으로 전통적인 관습 범위 밖에 정말 너무나 거액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사실 이 돈이 전부 굿에 쓰이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기라는 거는 용도 사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기도비 명목으로 굿값으로 받았지만 그중에 굿값으로는 뭐 10분의 1만 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뭐 내 차 바꾸고 내가 뭐 집 계약하고 이렇게 나머지 다른 데다 써버리면 이건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이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 뭐 이렇게 속여서 이 굿을 하면 반드시 뭐가 결과를 된다. 정확하게 말해야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런 게 그 사람이 이미 그렇게 속아서 와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맞아 라고 하면서 속여서 그거를 뭐 부적으로 써준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들어보니까 100% 사기죄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0%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무속 신앙, 기복 신앙도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인정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도 비용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무당, 뭐 무속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뭐 시대가 그리고 이제 상황이 너무나 흉흉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전 팀장? 안타깝게도 네. 많습니다. 그 지난 7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무당에게 1억 2천만 원 사기 및 딸 하반신 마비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 27세 딸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 A 씨가 딸이 대학 입학 후에 조울증 증세로 계속 병원을 오갔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무당을 찾았는데 당장 굿 안 하면 딸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불안감 조성해가지고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서 1억 2천만 원을 무당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뭐 사기 제대로 당한 거고 경찰에 고소했는데 굿 영상이 있냐라는 그 질문만 받았고 무당에 대한 고소고발건과 관련해서 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습니다라는 우편물을 받았다고 굉장히 분통을 터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또 다른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 6월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한 무속인이 그 야채 마켓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신실하게 점 잘 봐드린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무려 이 사기 금액이 40억이 넘어요. 그리고 기간도 꽤 길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험한 말. 남편이 굿을 안 하면 단명한다. 아니면 이 굿을 하지 않으면 딸이 무당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굿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너무 무서워서 이제 계속 이렇게 굿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전 팀장님 말한 사건과 달리 이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지금 사실은 구속 중에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보니까 애매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케바케라 그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좀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보자면 일단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100%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라는 거고 대신 기도비 명목으로 계속 겁박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따져볼 여지가 좀 있는 거고 무속 행위를 했는지 아닌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증거 자료를 좀 남겨놔라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무엇보다도 보니까요. 그 주어진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그 최소한 사이비 무당들의 어떤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지난 여름은 뜨거웠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늘 으슬으슬 추운 시절이라 이런 사연도 궁금법에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모쪼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에 페루에서는요,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서 타임캡슐 봉인식이 있었다고 하죠? 네, 이 100년 뒤에 300주년을 맞는 페루인들을 위한 건데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먼저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필수품이 된 마스크하고 안면 가리개가 1등으로 보관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0년 뒤 타임캡슐 열어본 페루인들이 마스크 들면서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데 필요하지? 좀 이렇게 될 날을 좀 학수고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임캡슐에 그런 걸 넣었다면 우리 법태랑에서도 좀 몇 개 넣어서 법안을 네네. 봉인해서 네. 나중에 이게 뭐지라는 그런 법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다 넣죠? 예를 들면은 성폭력 처벌 특별법이라든지 아. 아동학대 살인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네. 최악의 범죄들을 저지르는 네. 법들을 골고루 묻어가지고 네. 나중에 찾아봤을 때 이런 법이 왜 있었지? 네.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 법들 묻어두었다가 100년 뒤에 꺼냈을 때 세상에 이런 법도 만들어야 했었나? 신기하네. 이런 반응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법이 다 있었나 그렇게 폐기 처분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어야 한다. 옳은 일은 보호하고 그른 일은 단죄하는 것이 현실법이 추구해야 할 바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태랑은 법 없이도 사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